바닥에서 자라고요? 침대가 있는 곳으로 갈래요. 한국에 놀러 왔다가 의외의 놀라움을 안고 돌아갔다는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었다가 나중에는 죄송하다고 연신 사죄했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으로 다시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내내 한국이 그리웠을 만큼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던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아시아 문화권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20살 때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책을 통해 얻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보통 역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시아의 역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갈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보다 못 살았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단기간 내에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건지, 무엇보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어요. 관광지들의 사진만 보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오리엔탈 무늬가 섞인 장신구를 쓰고 자연 친화적인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보이는 도시적인 이미지는 수도인 서울에만 해당하는 거라는 생각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뒤 본 공항은 무척 세련돼 보였습니다. 스튜어디스들도 매우 도시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역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시골 느낌이 잔뜩 풍겼죠.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려고 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까무룩 잠에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너머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찡그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펼쳐진 풍경을 본 저는 눈이 부신 것도 잊은 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한강이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한강 주변에 있는 넓은 공원, 빽빽하게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그 너머의 도시숲. 모던한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있는 한국의 모습은 생전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강 근처가 많이 발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느낌일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에서 지내며 서울 곳곳의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차갑고 빌딩만 많은 곳일 거라 생각했는데 한 도시 안에도 정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도시 한가운데에 전통 가옥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옛날 왕이 살았다는 궁궐의 웅장함은 또 어떻고요. 우아하고 기품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던 환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벗어나고 싶어졌어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여행 중 만난 친구의 고향이라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 순간들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강원도로 갈수록 풍경이 변하더니 높게 솟아오른 산들이 보였거든요. 당시는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들어 붉어진 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다더니 그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버스에서 내린 순간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유쾌하면서도 어딘가 바빠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여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저를 보고 놀래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고 사뭇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낯선 곳에 온 외지인이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에서 내린 뒤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제가 예약한 숙소의 사장님이었죠. 저는 친절한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 문을 열자마자 어이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뭔가가 이상한데요? 사장님은 영어를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참 동안 방이 이상하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했어요. 사장님은 그제야 제 말의 뜻을 이해하셨는지 방으로 성큼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사장님은 옆에 대충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불을 방 안에 깔더니 저를 보며 이불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누우라는 건가? 저는 단 한 번도 바닥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묵었던 곳도 침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침대도 없이 이불 위에 누우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약간 서늘한 날씨였습니다. 바닥에서 침대도 없이 잤다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쩐지 여행 내내 일이 잘 풀린다 했어. 서울이 아니라 시골이라서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건가? 라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시골이라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자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불 위로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기는커녕 푹신했어요. 이불이 두꺼워 보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더 도톰하고 푹신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는데 저는 새벽에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을 가지며 눈을 떴습니다. 역시 바닥에서 자니까 이렇게 추울 수밖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다가 손으로 바닥을 짚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왜 몸이 춥지? 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에 손을 대보았는데 제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면서 땀을 흘렸고 땀이 식으면서 몸이 추워진 거였죠. 이불에 손을 대보니 이불도 후끈후끈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찬기가 도는 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죠? 저는 기어다니면서 방 구석구석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곳이 따뜻하더라고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바람을 데우는 히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탈리아에서는, 아니 유럽이나 서구권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면 꼭 라디에이터를 틉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기가 차가워서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히터도 없는데 방 전체가 훈훈했어요. 게다가 라디에이터를 틀면서 나오는 바람으로 인한 건조함도 없었죠.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나와서 청소를 하시던 사장님이 제게 웃으며 말을 거셨습니다. 아마 잘 잤는지 안부를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상기된 표정으로 사장님에게 손짓 발짓을 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방에다가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거냐고요? 사장님은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데려간 곳은 제가 지내는 별채 뒤쪽이었는데 별채 아래를 보니 집 안으로 통하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을린 자국도 있길래 저는 설마 어젯밤 집에서 불이 났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제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 사장님은 옆에 있던 나무 조각을 구덩이 안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라며 사장님을 말렸어요. 지금 집을 태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요. 제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자 사장님은 저에게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하시더니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데려오셨죠. 사장님과 함께 온 남자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미스터 최 씨였죠. 미스터 최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자는데 방이 뜨거웠나요?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뜨거웠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흘긋 쳐다보며 말을 덧붙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 사장님이 방에 불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불을 붙인 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했고요. 미스터 최는 제 얘기를 듣고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무슨 말을 했죠. 그러더니 두 분 다 제 앞에서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미스터 최 씨를 닥달했어요. 미스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한참 웃던 미스터 최는 눈물을 쓱 닦으며 온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의 뛰어난 온돌 기술이 해외에도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저는 온돌이라는 흥미로운 발명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기 그을림이 있는 곳을 아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불을 떼면 열기가 방바닥 아래를 지나가면서 구들장이라는 걸 덮여요. 그러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죠.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바닥을 데워서 집을 따뜻하게 할 생각을 한 건가요? 정말이지 천재적이에요. 대체 이런 발명은 누가 한 건가요? 지금도 충분히 놀라운데 이어진 미스터 최의 말은 저를 더욱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발명이요? 글쎄요.
1000년 이상이나 됐다던데. 아주 옛날부터 쓰던 거라 누가 발명한지는 모르겠네요. 1000년? 1000년이라니 실제로 온돌은 수천 년을 두고 발전시켜 온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탈리아보다 얼마나 앞서 나간 걸까요? 게다가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방의 온도를 높인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어요. 라디에이터는 바람의 양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어제 새벽에 경험해본 바로는 온도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미스터 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정말 더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깰 정도였다니까요? 미스터 최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또 크게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장님은 조금 난처한 웃음을 지었죠. 미스터 최가 들려준 말은 저를 웃기게도 했고 마음 한편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강원도는 서울보다 날씨가 추워요. 서울에서 손님이 왔다길래 혹시나 추울까봐 불을 떼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국인을 본 게 처음이라 외국인은 추위를 더 탈까봐 걱정돼서 불을 많이 넣었다고 하네요. 불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불을 조절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웠고 저를 걱정한 사장님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고 착각한 해프닝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바닥에 깔린 이불이 보였습니다. 이 방에 침대가 없었던 이유는 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라는 사장님이 배려였던 것이죠. 저는 그날 밤 아주 포근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두고 등을 지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목 근육이 자주 뭉치는 편이었는데 온돌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온몸의 근육이 풀리면서 목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은 자기가 불을 조금 피웠는데 괜찮냐며 바디랭귀지를 하셨고 저는 너무나 만족했다며 엄지를 치켜들어 보여드렸습니다. 훈훈한 아침을 보내고 마을로 나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버스에는 앉을 자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당연히 자리는 없었죠. 사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앞에 있던 한 사람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할머니를 그 자리에 앉혔죠.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 할머니가 보여준 행동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여자의 짐을 가져다가 자기 다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준 사람의 짐을 들어 무게를 덜어준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게 없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두 사람은 이런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한 사람들 같았죠. 그런데 아주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서 할머니에게는 자리를 비켜주었으니까요.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 싶었죠. 저는 미스터 최에게 가서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미스터 최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기준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노인 공경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의 섭리죠. 따라서 몸이 약한 노인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노인 공경이라는 걸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자 미스터 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모시고 노인들은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아주 먼 과거에는 왕이 장수한 노인들을 궁궐로 불러서 잔치를 열기도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런 특혜를 받다니. 그런데 미스터 최는 제 생각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젊은 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어야 하죠. 이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묵는 숙소 사장님이 보여준 배려와 따뜻한 행동, 또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미스터 최의 모습.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어른들의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노인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와 양보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여행에서 그것을 느끼고 왔죠. 제게 한국은 온돌만큼이나 따뜻한 나라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재미있고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